3번 정보에 생산했습니다. 그죠? 자, 첩보 평가 요소에 적절, 신뢰, 가망이 있는데 가망 안에 견상 타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견실, 상세, 타당일치. 요걸 뭐 바꾸진 않는데, 자, 견상 타일이 소속이 가망이라는 거, 그걸 꼭 아셔야 될 겁니다. 다음에, 자, 이제 첩보를 수집해서 생산했는데, 분류합니다. 분류. 분류하는 원칙이 뭐가 있냐면요. 병치, 일관성, 통일, 점진, 상호, 배제가 있습니다. 먼저 병치는 줄, 비슷한 것끼리입니다. 자, 병치는 비슷한 것끼리 가깝게 둡니다. 자, 일관성이죠. 동일한 기준. 자, 아까 우리 국정원하고 경찰에서 첩보 분류할 때 쓰는 방식, 요소별 분류죠. 요소별 분류 뭐였죠? 정치, 경제. 이렇게 종목별로 나누는 겁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식으로 있죠. 종목별로 나누는 게 요소별 분류. 자, 그래서 일관성의 원칙의 동일한 기준은, 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처럼 동일한 기준에 따라서 분류하는 게 일관성입니다. 세 번째, 통합의 원칙. 자, 다른 것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비록 야외에 사는 5개 집회이긴 하지만 사회에 들어가면 안 되고 종교단체에서 하는 것은 종교로 집어여야 된다는 그런 겁니다. 다른 것과의 관계를 고려한다. 그 다음에 점진의 원칙이죠. 자, 순서대로 차근차근 정리합니다. 차근차근. 원래 점진이란 뜻은 이거죠. 뭡니까? 점점점점 커져가는 겁니다. 이걸 점진적이다 얘기하는데, 우리 정보의 분류에서 점진이라는 것은 작은 것부터 큰 거로 하나하나 순서대로 주제별로 분류한다. 그런 뜻이 되고요. 자, 5번의 상호 배제는요. 자, 세부적 항목은 명확하게 정리하는 겁니다. 자, 중복되지 않게 하는 거죠. 자, 5번에 옆에 씁니다. 상호 배제는 중복 없이 분류한다. 이런 뜻입니다. 중복 없이 분류한다. 됐습니까? 자, 중복 없이 분류한다가 되겠습니다. 5번 정보 보고서 작성할 때 원칙. 이거 많이 나온 거하고 전부 비슷하네요. 자, 적시성, 완전성, 필요성, 정확성, 간결성인데, 그죠? 자, 적시성 뭡니까? 줄, 가장 필요한 시기입니다. 타이밍을 잘 타야 되겠죠? 타이밍. 자, 타이밍을 잘 타면 집회 끝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집회 끝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보고가 돼야지 가치가 있는데, 끝나면 가치가 없겠죠? 자, 완전성, 모두 망라죠? 자, 완전성의 내용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모두 망라입니다. 망라. 모두 포함해서 작성을 합니다. 모두 포함. 완전성은 형식과 내용이 완전해야 된다. 이것은 모두 망라, 모두 포함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고, 필요성은 가치가 있는 거 됩니다. 가치가 있는 거. 정확성은 명확해야 되고, 간결성은 자, 쓸데없는 말 있죠. 그래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이런 거 치워버리고, 할 수 없다, 있다, 이렇게 간결하게 작성해야 됩니다. 간결하게. 자, 정보보고서는 보통 2갈씩이 됩니다. 2갈씩. 간결하게 옆에다가 씁니다. 2갈씩입니다. 2갈씩. 2갈씩 학교 다닐 때 배웠죠. 자, 요점이 이렇게 위에 있습니다. 있고 쭉 나가는 거죠. 자, 요점이 위에 있고 쭉 나가는 거 2갈씩. 또는 쭉 나열하고 끝에 나와 있는 거 미갈씩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정보보고서는 전부 다 2갈씩입니다. 가장 위에 결론이 딱 나와 있는 2갈씩이 돼요. 자, 마지막에 이제 요구, 수집, 생산 다음에 배포가 남았네요. 배포 보겠습니다. 자, 배포란 1번 생산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적시에 제공하는 과정이죠. 따라서 배포도 쉬운 건 아닙니다. 시간을 놓치면 안 되겠죠. 자, 배포의 원칙이 나옵니다. 필요성, 적시성, 계속성, 보완성, 적당. 무슨 원칙이 이래만 참 웃긴다, 그죠? 근데 여기서 빨간 줄이 2개가 있습니다. 1번의 필요성, 5번의 적당성입니다. 1번에 줄 거 씁니다.
알아야 하는 사람에게만까지 줄 것입니다. 근데 요 말이 안 나오고 원래 필요성은 우리 저 국가정보학 교재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필요하는 사람, 필요로 하는 사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필요로 하는 사람, 요건 필요성이죠. 아주 쉽네, 그죠? 필요로 하는 사람은 필요성입니다. 뭐 별거 없네요. 자, 그런데 마지막에 안 봅니다. 적당성 빨간 줄 긋고 옆으로 가서 줄 것이요. 필요한 만큼. 이상이 나왔습니다. 필요한 만큼. 뭐죠? 이것은 적당성이 됩니다. 이거 섞어가 어떻게 그거 구분하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필요하는 사람 나왔습니다. 이거 사람인지 아닙니까? 사람은 필요성, 양은 적당성.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요거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다른 거 나오면 좋겠는데 꼭 필요성과 적당성이 내용 묻는 건 나옵니다. 필요성은 필요 사람이고 적당성은 필요 양입니다. 꼭 구분해야 됩니다. 알았죠? 1번과 5번은 꼭 구분입니다. 자, 필요성과 적당성 꼭 구분해야 됩니다. 여기에 요구 수집 생산 배포에서 나올 거 딱 3개 있습니다. 첫 번째, 요구의 소순환 과정, 결정 작성 하달 검토, 생산의 소순환 과정, 성기평 분종의 자, 배포의 원칙이죠. 지금 하고 있는 거. 필요성은 필요로 하는 사람, 적당성은 필요한 양, 꼭 구분해야 됩니다. 자, 적시성, 계속성, 보완성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필요성과 적당성은 제가 썼는 거 요거 쓰고 꼭 구분하세요. 됐습니까? 다음에 정보 보고서 종류 한번 보겠습니다. 종류. 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브리핑부터 전화까지 있죠. 브리핑 뭡니까? 지금처럼 제가 여러 사람 앞에 나가서 혼자 얘기하고 있는 거 브리핑입니다. 브리핑. 자, 체크하세요. 강연식입니다. 문답식. 브리핑은 강연식, 문답식이고 현용 정보의 배포 수단으로 주로 이용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로 경찰에서 그죠? 집회 앞두고 작전회의 하지 않습니까? 그게 브리핑입니다. 앞에 나와서 서장이나 경비과장이 설명하죠. 그게 브리핑입니다. 자, 현용 정보는 집회 상황, 농성 상황 생각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브리핑은 현용 정보의 전달 수단으로 주로 사용된다. 자, 메모 보겠습니다. 자, 메모는 뭐죠? 그냥 A4, 워드 치는 게 아니고 A4 용지에, 그죠? 굵은 사인펜으로 바로 접고 반 접어서 주는 겁니다. 이게 메모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내용을 요약해서 서면으로 전달. 주로 현용정보 전달 사용. 현용정보 뭐라 그랬습니까? 집회 상황 그랬죠? 자, 현용정보는 집회 상황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현재 상황.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서장이 서장실에 있는데, 집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보고를 해야 되는데, 다른 통화 중이거나, 다른 사람 앉혀놓고 얘기하고 있을 때, 무전이나 이렇게 보고가 안 되죠? 그러면 빨리 내근에 정보분석관한테 전화해서 A4 용지에 써가지고 반 접어서 전달하게 하는 거. 요게 메모입니다. 알았죠? 자, 밑에 정보분석관이 가장 많이 사용한다. 정보관은 IO 그래서 외근이고 정보분석관은 정보 외근을 보조해주는 내근 직원인데, 그죠? 정보분석관이라고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보고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메모죠. 통화하거나 또 다른 거 하고 있을 때 말을 뭐 하지 않습니까? 그 보고는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종이에 접어서 딱 접어서 갖다 주는 거 메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일 정보 보고서죠. 매일 24시간에 걸친 변화 보고서입니다. 요거는 그죠? 우리 전국에 걸쳐서 어떤 사항이 전개되고 있나, 각 지부나 경찰서별로 국정원, 그죠? 서울의 본원이나 서울의 경찰청으로 보고서를 올려 보내면 거기서 종합해서 밤새도록 만들어서 아침에 대통령 등에게 보고하는 보고서가
일일 정보보고서. 요것만 알아도 전국에 어떻게 돌아가는가 다 알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진보 성향 대통령이 당선돼서 국정원이나 경찰의 정보보고서를 거부합니다. 처음에 거부해도 1일만 지나면 먼저 연락 와서 제발 갖다 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정도로 아주 정밀하고 판단이 객관적으로 잘 돼 있는 보고서가 일일 정보 보고서가 됩니다. 자, 다음에 특별 보고서죠. 자, 특별 보고서 뭡니까? 축적 정보가 다수의 사람이나 기관에 관련했을 때 사용하는 보고서인데, 특별 보고서는 대통령 외국 순방에 대한 노동계 여론, 이런 게 특별 보고서입니다. 자, 그런 건 몰라도 축적된 보고서가, 축적된 정보가, 요게 키워드니까 요것만 알아놔도 되겠습니다. 특별 보고서를 전체적으로 다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다음에 전화입니다. 전화.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한 경우나 신속을 요할 경우에 이용됩니다. 보안유지 생명이죠. 보안유지 생명 끝에다가 씁니다. 자, 국제전화. 국제전화 때 요건 보안이 생명입니다. 알았죠? 자, 국제전화입니다. 국제전화. 됐죠? 자, 그 다음에 기타 저런 게 있습니다. 구두 동그라미였어요. 구두. 구두 뭡니까? 만나서 직접 얘기하는 게 구두입니다. 구두 동그라미 엔터에서 이렇게 씁니다. 보안성이 좋습니다. 보안성 오케이. 보안성이 좋아요. 직접 만나서 얘기하면은 아주 시끄러운 도로가에서 얘기하면 감청당할 염려도 없죠. 보안성이 아주 좋습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그 사람한테밖에 얘기 안 했는데 이게 말이 세면 그 사람이 누설한 게 되겠죠. 그래서 보안성이 좋다.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위에 적으면 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입니다. 문자 메시지. 자, 요새 카톡입니다. 카톡. 그죠? 카톡. 자, 카톡이 문자 메시지.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자, 첫 번째. 높은 사람이, 그죠? 자, 물리적 접촉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직접 만나서 보고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거나, 자, 회의 참석하는 경우 있죠? 회의 참석하고 있으면 내가 직접 만나서 또는 휴대폰 통화를 못하겠죠? 하나 더 있습니다. 사실 차원의 단순 보고. 사실 차원의 단순 보고. 자, 이게 뭐냐 하면은,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 반드시 통화를 해서 보고를 해야 되겠는데, 특별한 상황은 없는 경우 있죠? 자, 집회 참석자 500명, 특이 없이 종료. 특별한 상황 없지 않습니까? 자, 단순 보고, 요때 전화기 그러니까 문자였습니다. 자, 요거 문자 메시지와 카톡은 최근 활용도 증가입니다. 최근 활용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필기시험 붙고 나면은 나중에 민간인 신원 진술서를 쓰게 됩니다. 거기에 의거해서 면접의 자료가 추출되게 되는데, 여러분 그거 쓸 때 그거 안에 있는 빈칸은 다 채워야 되는데, 그죠? 절대 취미나 특기에 등산, 낚시 그런 거 쓰지 말고 실질적인 걸 써야 됩니다. 자, 문자 메시지 빨리 보낼 수 있습니다. 특기 아닙니까? 맞죠? 대화를 하면 옆에 사람 들으니까 보안성이 유지가 안 돼. 전화를 못하죠. 다른 사람 들으면 오해하니까 이상한 생각하니까 문자를 빨리 연 것도 내 특기입니다. 길을 걸어가면서 또는 시위대하고 같이 걸어가면서 특별한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문자 연 거 있죠. 그것도 특기니까 내 특기 문자 빨리 보내기.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항상 쓸 때 최선을 다해서 민간인 신원진술서 필기시험 붙고 나면 신원조사 때문에 내는 거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충실하게 써야 됩니다. 특히 뭡니까? 저는 문자를 정확하게 빨리 보낼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특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됐죠? 자, 보고서의 종류 봤습니다. 정보 분석관의 자질이 있네요. 이것은 4건을 얘기하죠. 외근 정보관, IO, 인텔리전스 오피서고, 정보 분석관 4건인데, 4건은 좀 없어 보이니까, 정보 분석관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자, 근데 정보 분석관 이것도 머리가 아주 돌대가리는 해먹을 수 없는 게 학문적 성격이 요구된다 그랬죠. 자, 제목에 체크합니다. 명료성, 상상력, 지식과 경험, 정직성, 의구심,
통찰력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정보분석가는 적어도 외건처럼 첩보를 아무것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것까지는 안 돼도 일단 보고서 던져주면은 종합해서 객관적인 상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명료성, 상상력, 지식과 경험, 정직성, 의구심, 통찰력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5번에 봅니다. 정보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나오는데, 그죠?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생산자 누굽니까? 쫄병이죠. 실무자입니다. 정보 생산자라는 것은 실무자를 얘기하고요. 정보 사용자는 높은 놈을 얘기합니다. 관리자, 높은 사람. 자, 그리고 정보 결정자죠. 결정자. 정보 결정자는 이것은 대통령이나 장관, 국정원장 그런 사람들 얘기합니다. 알았죠? 자, 생산자는 실무자, 사용자는 조금 높은 사람, 그죠? 그리고 결정자는 대통령이나 장관을 얘기하게 되겠죠. 그죠? 요거 알아야 이제 얘기가 되겠습니다. 생산자는 실무자, 사용자는 관리자, 결정자는 대통령이나 장관. 요거 알아야 설명하면 알지. 이걸 모르면은 아무리 얘기해도 조금 어렵습니다. 됐습니까? 자, 1번 봅니다. 실무자가 정보 생산할 때 소외 요인이 있습니다. 제목부터 줄 걸게요. 편향적 분석, 다른 매체와 경쟁, 적시성, 판단의 불명확성, 적합성 이렇게 있는데 먼저 편향적 분석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우리 정보 파트에 근무하려면 자기의 정치 노선과는 다르게 옳게 지식을 습득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문도 보수 쪽의 신문을 보고 나면은 진보 성향의 신문을 하나 봐줘야 되고, 잡지도 보수 쪽에 보면 진보 거 봐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뉴스도 그죠? 여러 개 같이 들어야 되지 한쪽 나의 정치 성향만 고려해서 생산하는 것은 안 되겠죠. 자, 분석이 이상하게 됩니다. 이번에 다른 매체와의 경쟁, 특히 요새 인터넷이나 사설 정보지가 있지 않습니까? 사설 정보지 증권가의 찌라시라고 그러는데 이런 거와 경쟁이 됩니다. 정확한가? 자, 2번에 다른 매체와 경쟁은 정확이 되고요. 3번에 이것은 적시성이 시간 문제가 됩니다. 지금 들었는 내용을 이따 사무실 들어가서 보고하지. 들어가면서 인터넷에 다 뜨죠. 그래서 요새는 바로바로 보고하는 그런 체제가 돼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판단의 불명확성. 이거 같은 내용을 놓고 판단이 틀려지면은 보고서 자체가 잘못 작성된 겁니다. 자, 판단은 전부 다 개인마다 생각은 틀리지만은 그 똑같은 보고서를 보고 판단이 일치가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적합성. 우리 정책 결정에 적합한가? 설득노조 파업하는데 그 이슈가 민영화로 자꾸 몰고 가는데, 그죠? 자, 민영화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10년 뒤에 검토할 수 있다. 이 말이 지금 검토한다. 이렇게 되고 와전돼 버리기 때문에 항상 정책 결정과 부합되게 그렇게 생산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쫄병의 소외 요인입니다. 자, 두 번째. 사용자의 장애 요인이죠. 자, 이제 쫄병이 보고해서 지부장이나 서장이 이제 보고서를 봅니다. 자, 사용자의 장애 요인. 자, 첫 번째, 시간적 제약이죠. 옆에 정책 결정자 체크합니다. 자, 대통령과 장관, 국정원장, 청장이 수많은 자료를 보는데, 과연 그 사람이 내 보고서를 얼마큼 귀중 있게 볼 것인가? 시간적 제약. 자, 두 번째, 판단 정보의 소외죠. 자, 옆에 보면은 대통령과 장관은 현재의 정보를 선호하기 때문에 미래의 정보는 조금 저평가됩니다. 우선 지금 눈앞이 게 중요하니까, 그죠? 내가 임기가 5년밖에 안 되는데 10년 뒤에 그 생각하겠습니까? 우선 눈앞이 게 중요하다 이 얘기죠. 3번, 정책 결정자의 선호 정보. 자, 지금 우리 정부에서 대규모 국책 사업을 하지 않고
청년 일자리 창출하고 복지 쪽으로 신경을 많이 안 씁니까? 쓰는데 보고서 올릴 때 그죠? 자 4대강 같은 거 후속 사업을 빨리 해야 된다. 올려면 뭐 하겠습니까? 이렇게 또래이가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죠? 자 맞는 거 내야 되는 맞는 거. 예를 들어서 경찰에서 요번 주에 우리 안전띠 미착용 집중 단속한다 그랬는데 자기 혼자 중앙선 침범 단속해봐야 안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 4번 정책 결정자의 자존심. 자, 이게 뭐냐면 높은 사람은 나는 이쪽으로 생각하는데 종합적인 보고서가 딴 쪽으로 올 때 나의 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 걸 고려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에 정보에 대한 큰 기대죠. 특히 대통령이나 장관이 모든 방면에 도사 박사는 아닙니다. 그죠? 정치인이지 모든 방면에 도사 박사는 아니기 때문에 자, 우리 올리는 정보 보고서에 지나친 기대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자기 기대를 충족 못할 경우 어느 날 불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정보와 정책의 관계, 전통주의와 행동주의가 있습니다. 자, 전통주의, 행동주의 시험에 많이 나왔죠? 전통주의는 마크 로렌탈, 행동주의는 뭡니까? 로저 힐먼입니다. 로저 힐먼. 자,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전통주의와 행동주의 나오면 전통주의 알아놓는 게 아주 쉽습니다. 먼저 전통주의 보겠습니다. 전통주의 있고 행동주의 있죠. 자, 일단 사람 이름은 쓰겠습니다. 마크 로렌탈 대 로저 힐먼입니다. 로저 힐먼. 여기서 둘 중에 전통주의 알아놓는 게 아주 수월합니다. 자, 전통주의 나오면 먼저 요거 딱 체크합니다. 분리 조작 자문입니다. 분리 조작 자문. 요거 세 개부터 체크하면 됩니다. 분리 조작 자문. 자, 어딨냐면 첫 번째 정보와 정책의 분리 주장. 분리 나왔죠. 두 번째 정보의 제공과 조작을 구분해야죠. 자, 조작 나왔습니다. 자문은 우리 책이 없는데 고위 정보관은 고위 정책 결정자의 자문에 응해야 된다. 요거 자문입니다. 그래서 전통주의는 요거부터 먼저 체크하면 제외가 되고 아주 쉽습니다. 됐습니까? 분리, 조작, 자문 이렇게 됩니다. 맨 밑에 있죠. 네 번째 점에 정보는 정책에 의존해서 존재. 거기에 이어서 한 줄을 더 써야 됩니다. 그 밑에 한 줄 더 있습니다. 뭐라고 쓰냐면 정책은 정보의 지지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 정보의 지지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 존재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서 정말 어렵게 나온다면 전통주의 네 번째 점이 있죠. 정보, 정책, 그거를 순서 바꿔서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정책, 정보, 요거 순서 바꿔서 나올 겁니다. 그거 외에는 여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 전통주의 마크 로렌탈, 분리, 조작, 자문이고 끝에 정보는 정책에 의존해서 존재하고 정책은 정보의 지지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전통주의 보는 게 낫습니다. 시험 출제 빈도도 전통주의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자, 행동주의 로저 힐먼인데 그죠? 끝에 한 줄만 쓰면 됩니다. 자, 뭐냐면 자, 행동주의에 그게 뭐야 쓰냐면요. 자, 끝에 CIA는 미 중앙정보국이죠. CIA는 자 1982년 이후 채택입니다. 82년 이후 채택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CIA는 행동주의를 82년 이후에 채택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뭡니까? 82년 전에는 뭐 했습니까? 전통주의 채택했겠죠. 그죠? 다시 CIA는 1980년 이후에 행동주의를 채택했다. 그래서 이 말은
82년 이전에는 전통주의 채택했다.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요까지만 쓰면 전통과 행동주의가 세트가 완성이 됩니다. 주로 시험은 전통주의 위주로 시험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6번 정책과 정보 나옵니다. 자, 누가 정책 결정합니까? 네 파트가 있죠. 대통령, 국가안전보장회의, 행정부, 의회 이렇게 씁니다. 자, 먼저 대통령의 줄만 긋겠습니다. 많은 권한 가지고 광범위한 정책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사가 모든 방면에서 박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정보 보고서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자,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죠. 첫째 줄에 안보 문제를 다루는 핵심 회의입니다. 안보 문제를 다루는. 그래서 우리 저기 지금 NSC가 상설기구화 되어 있습니다. 자, 행정부죠. 우리 공무원이 근무하는 각 부처를 얘기하는데요. 자, 마지막 줄에 여러 부처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자, 의회입니다. 의회 주로 여기 국회를 얘기합니다. 지방의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국회를 얘기해요. 마지막 줄에 권한에 비해서 정보를 수용하는 능력은 조금 낮죠. 국회의원은 소리는 잘 지르지만 실제적으로 업무 능력은 뛰어난 사람은 좀 드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2번에 정책 결정자의 정보 분류. 자, 분류를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 보면 되겠습니다. 포괄적 광범위한 외교 정책 결정할 때 요때 그죠? 가장 밑에 줄에 따라서 줄 것입니다. 종합적이고 다차원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자, 외교 정책 결정할 때 종합적이고 다차원적인 정보가 필요하고요. 2번 중장기 정책 결정할 때 역시 둘째 줄 봅니다. 미래 예측 정보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국익과 직접 관련된 정보는 좀 더 분석하는 정보가 필요하다. 아주 자세한 게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끝에 보면 자, 대통령이나 장관의 참여에 대한 입장, 찬성론과 반대론이 있는데요. 찬성론 뭡니까? 자, 정책 결정자 참여로 효과적인 서비스가 가능하고 활용도를 높일 수가 있고, 자, 반대로는 이거 정치적인 인물, 대통령, 국회의원이 여기에 참여하면 자,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고 또 객관적인 정책 수립이 어려워질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42에 문제 풀겠습니다. 문제. 자,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론을 읽을 때는 키워드 꼭 따서 읽어야 되고 문제를 할 때는 그죠? 제가 아닌 거 다 풀이는까지 꼭 적어서 단권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단권화 하나 책 한 권에 몽땅 집어넣어야 효과적인 공부가 되지. 절대 뭡니까? 전을 벌리지 마라 그러죠. 판을 자꾸 벌리지 말고 자꾸 모아서 그렇게 시험을 쳐야 됩니다. 올해까지는 일반 공무원을 모집을 예년에 비슷하게 하죠. 경찰 모집 많이 하고 사회복지 공무원 모집 많이 하고 나머지 공무원은 예년과 유사하게 하고 내년 2015년부터는 시간제 공무원 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임용교사 시험이나 일반 행정시험의 인원이 아주 줄어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데 특별한 데 있죠. 특정직이나 아니면 군무원 이런 데 위주로 파고 들어가야 직장을 쉽게 구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직장 정년퇴직이 65세가 됩니다. 지금 60세죠. 지금은 모든 공무원 60세, 교육공무원은 61세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자꾸 공무원 연수를 근무연수를 짧게 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 반면에 이게 향후 5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지금 우리 공무원 연금법이 개정되어서 연금이 60세 지급에서 65세 지급으로 바뀌었죠. 60세 퇴직하면 65세까지 손가락 빨고 살아야 되는 일이 나오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연금을 65세 주니까 퇴직도 65세에 하게 지금 그렇게 연구가 추진되어서 거의 확실하게 시행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20대나 30대 초반 아닙니까? 지금
한순간 몇 달만 열심히 해서 시험 붙어버리면 30년, 40년 직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할 때 집중해서 해야 됩니다. 동영상이라고 왔다 갔다 그러지 말고 턱 깨고 졸면서 공부하지 말고 누워서 듣지 마세요. 공부는 단기간에 집중해서 하면 쉽게 좋은 결과 볼 수 있습니다. 1번 정보의 순환 과정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요게 순환 과정 소자 탈락입니다. 인쇄가 잘못됐죠. 자 1번 문제는 정보의 순환 과정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렇게 돼야 정상적인 문제가 됩니다. 정보의 순환 과정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요구, 수집, 생산, 배포죠. 특히 두 번째 수집은 첩보라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정보인데 수집은 첩보입니다. 답은 1번. 요거 밑에 거 분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보 요구의 소순환 과정은요. 결정, 작성, 하달, 검토. 아까 했죠. 요구의 소순환 과정은 결정, 작성, 하달, 검토고 생산의 소순환 과정은 성기평, 분종이라고 했습니다. 선택, 기록, 평가, 분석, 종합, 해석이에요. 2번 다음 중 정보의 요구 방법이 아닌 것은 자 국가 정보 목표 우선순위 P&I요. 그 다음에 기본 첩보 요구, 특별 첩보 요구, 기타 정보 요구니까 3번, 4번 없습니다. 3번, 4번, 3번, 5번 없어. 3번, 5번. 자, 여기에 OIR이 추가가 돼야 되죠. OIR 추가되고. 자, 국가 정보 목표 우선순위 P&I요. 두 번째, 기본 첩보 요구 EI. 세 번째, 특별 첩보 요구 SRI. 네 번째, 기타 정보 요구 OIR이니까 3번 틀렸고 5번 틀렸습니다. 3번 틀렸고 5번 틀렸습니다. 됐죠? 3번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요구 방법은 자 읽어보겠습니다. 돌발 특수적 사항의 해결을 위한 첩보 요구로서 개서 불필요하다. 서면 필요 없고 구두라는 소리고요. 첩보 요구 형식은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다. 이건 뭡니까? 돌발 단편 특수는 SRI 특별 첩보 요구 1번입니다. 됐죠? 자, 돌발 단편 특수는 특별 첩보 요구 SRI 답은 1번입니다. 4번 다음 중 정보 요구 경로로 짝지어진 것은 자 기억해 봅니다. 횡적 기관 국정원이나 외교부에서 전부 수집해 주시오. 맞고요. 이것을 봅니다. 자 정책 결정자나 정책 임한자 그러니까 상급 기관에서 요구하는 것도 맞습니다. 리얼의 자체 판단도 맞네요. 그런데 리얼의 특별기관이나 하급기관 써서 X 하세요. 특별기관 요구나 하급기관 요구는 없습니다. 알았죠? 특별기관이나 하급기관 요구는 없어요. 따라서 답은 3번 횡적 또는 국가 지도자, 정책 입안자 또는 자체 판단 되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5번 정보의 순환 과정에서 첩보 수집 계획서가 작성되는 단계는 자 요구 수집 생산 배포 아닙니까? 5번은 자체가 제외네. 배포가 정보 배포죠. 첩보가 들어가는 수집만 들어간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 2, 3, 4 중에 하나가 됩니다. 5번은 순환 과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보 배포는 배포지 첩보 배포 없지 않습니까? 5번 일단 빼고 자 수집 계획서 작성 뭐죠? 정보의 요구 단계 가장 첫 단계가 됩니다. 요구 수집 생산 배포에서 계획서가 있어야 요구될 거 아닙니까? 답은 3번입니다. 6번 첩보 수집 계획서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자 서면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1번 구체적인 활동 지침 표시하고 2번 배경 첩보를 명시하고 3번 자 시간과 출처를 명기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겠죠. 그죠? 자 이것을 나중에 첩보 수집 단계에 임무 수행할 때
시간 이런 걸 뭐 따지지. 그 계획서에 벌써 시간과 출처를 따질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시간 출처 X 합니다. 3번 틀렸습니다. 4번에 요구하고자 하는 요소를 결정하고 5번의 문서죠. 답은 3번입니다. 첩보 수집 계획서에 벌써 시간과 출처를 명기하죠. 계획서인데 출처를 어떻게 명기합니까? 그죠? 나중에 배포할 때 출처를 명기하는 건 몰라도 계획서에 명기하는 것은 안 되고, 또 시간 소요 이것도 실행 단계에서 얼마 소요된다 알 수 있지 계획 단계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3번 틀렸고요. 7번 첩보의 평가 요소가 아닌 것은 되네요. 첩보의 평가 요소 아까 뭐였죠? 적절, 신뢰, 가망 아닙니까? 그래서 적절, 신뢰, 가망 없는 거 4번의 적시성 X입니다. 적절, 신뢰, 가망이 그 첩보 평가 요소에 들어가는데 적신은 없죠. 그죠? 적신과 적절, 신뢰, 가망, 가망성 안에 견상 타일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됐죠? 답은 4번. 8번. 첩보 수집할 때 첩보 수집하는 I.O.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공개보다 비공개 중시가 아니고 비공개보다 공개를 중시해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공개 정보는 신빙성도 있고 특히 통계 자료가 정확하기 때문에 저 공개를 더 중시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비공개 중시한다. 어떤 부분 맞는 것 같은데 공개를 중시합니다. 출처의 신뢰성과 통계의 정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2번. 자, 우선순위에 따라서 첩보 수집하죠. 자, 우선순위 고려 기준 뭡니까? 고, 참, 긴, 수경이죠. 제 옛날 여자친구 이름 그랬는데, 고이용 정보 우선, 참신성, 긴급성, 수집 가능성, 경제성. 자, 이런 순서에 따라서 첩보를 수집합니다. 3번. 정보의 배경을 분석하죠. 그 정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정보가 형성되게 된 배경을 봅니다. 4번에 목적의식을 가지고 선입견을 배제해야 되겠습니다. 틀린 것은 1번 공개정보 중시입니다. 9번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자, 첩보는 아까 정보 생산의 소순환 과정이죠. 자, 뭡니까? 성기평 분종에 평가가 들어가야 됩니다. 선택, 기록, 평가, 분석, 종합, 해석이니까 성기평 분종인데 거의 동시작용으로 행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10번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생산 단계는 자, 성기평 분종회 중에 뭔가 이 얘기네, 그죠? 자, 이거를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에 봅니다. 검증 동그라미 분석입니다. 자, 그러면 키워드를 따보면요. 선택은 그죠? 취득입니다. 취득. 정보의 생산 과정에서 선택은 취득이고요. 기록은 관리입니다. 기록은 관리. 평가는 검토입니다. 검토. 분석은 분류예요. 분석은 분류. 종합은 결집입니다. 종합하는 단계, 결집, 모읍니다. 해석은 도출이 돼요. 요거 키워드 따서 읽으면 됩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취득, 관리, 검토, 분류, 결집, 도출. 자, 객관식은 항상 이렇게 읽어야 되지 전체를 읽어서는 저 시험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자, 답은 3번 분석. 11번 다음 중 첩보 분류의 원칙이 아닌 것은 자, 병치했죠. 비슷한 것끼리 가깝게 두고 일관성 자, 같은 기준으로 정리하고 통합 원칙인데 분리가 나왔네. 2번 틀렸습니다. 통합 뭡니까? 다른 것과의 사관계를 고려해서 분류해야 되는데 분리 원칙 그러면 틀리겠죠. 2번 틀렸고 점진 뭡니까? 하나부터 차례차례 순서대로 하는 거고 상호 배제
중복되지 않도록 정리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의 분리가 틀렸고요. 통합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12번 다음 중 첩보의 분류 원칙이 잘못 연결된 것은 병치 뭡니까? 병치. 병치는 가까이 둬야 된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자, 그런데 알려지지 않은 참신한 정보 수집. 이것은 첩보 수집 고려 기준입니다. 거기 나와 있는 것은 첩보 수집 우선순위 고려 기준이죠. 우선순위 고려 기준의 참신성 아닙니까? 참신성. 자, 그래서 헷갈리기 쉬우라고 문제를 내는 겁니다. 이것은 첩보 분류 원칙이 아니라 첩보 수집할 때 우선순위 고려 기준이 되니까 1번 틀렸네요. 병치는 가까이 둔다는 거죠. 그죠? 근데 설명 나왔는 지문은 첩보 수집 고려 기준의 참신성이 되니까 1번 틀렸고 2번 일관성의 원칙이죠. 자, 동일한 기준이 됩니다.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3번에 상호 배제입니다. 자, 중복되는 것이 없도록 명확하게 정렬하고요. 점진의 원칙이죠. 점진, 작은 것부터 큰 것 순서 또는 간단해서 복잡으로 순차적으로 정렬하고 통합의 원칙은 다른 것과 관계를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자, 답은 1번 병치의 원칙이고 설명은 참신성이라고 첩보 순위 고려 기준이 되겠습니다. 13번 정보의 생산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해서 정보 작성 기관에 전달하는 단계로 정보의 순환에서 가장 어려운 단계. 자, 가장 어려운 게 뭐라 그랬죠? 수집하는 거라 했죠. 자, 맨땅에 헤딩 하듯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죠? 첩보를 수집해 옵니다. 가장 어려운 단계 첩보 수집이고 정보 생산은 학문적 성격 그랬죠. 그죠? 자, 첩보 수집은 가장 어려운 단계, 정보 생산은 학문적 성격 요구.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가장 어려운 단계 첩보 수집, 정보 생산은 학문적 성격이 요구. 자, 답은 2번입니다. 14번 첩보 수집 방법 중에 신문을 이용한 첩보 수집에 대한 내용 틀린 것은 자 1번에 신문의 이면. 신문의 이면은 뭐냐면요, 중요한 헤드라인 기사 말고 사회면이나 생활면 보는 거 얘기합니다. 2번에 인물 부고란, 부고 뭡니까? 사람 죽었는 광고란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 사람 죽었는 걸 알리는데 그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범죄 첩보 같은 경우는 그죠? 여기에 저 조직 폭력에 뭐 두목 이런 사람이 죽었으면 그것도 얼마인들 많이 오겠죠. 그런 것도 중요하고 또는 여러 가지 정보에 얽힌 뭐 증권가 찌라시 그 만드는 사람 죽어도 여러 사람 많이 안 오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합니다. 3번에 제목이나 굵은 글씨부터 버뜩버뜩 빨리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고 4번에 목적의식을 가죠. 자, 내가 오늘은 뭘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면 안 되겠습니다. 뭐 직장은 그냥 흐릿하게 해서 돈 주는 데가 아니죠. 그죠? 5번에 자, 기사의 흐름을 파악해야 됩니다. 자, 이 신문사의 방향과 저쪽 신문사의 방향이 동일하단 말입니다. 회사의 성향을 틀리는데 동일하다. 뭡니까? 아, 국민 여론이 이렇게 뭉태기로 흘러가고 있다. 전체로 흘러간다. 요걸 알아야 되는 거죠. 15번 첩보 출처를 개척할 때 유의사항 아닌 것은 자, 출처는 그죠? 여러 곳에 다양하게 개척해놔야지 내가 써볼 수가 있겠죠. 1번에 여러 곳에 나눠서 개척합니다. 한 곳에 집중한다. 이건 좀 틀렸습니다. 2번 목적에 맞는 첩보 수집하죠. 자, 철도 관련해가 첩보 수집하라. 그러니까 그죠? 학교에 가서 첩보 수집하면 안 되겠습니다. 철도 그러면 택시나 버스 노조 같은 데 가서 수집해야 되겠습니다. 자, 3번에 접근이 쉬워야 되겠죠. 만약 접근이 어려운 거, 뭐 금고 3개 안에 들어앉아 있는 거, 이런 거는 그 첩보를 획득하더라도 처리에 문제가 생깁니다. 4번에 빠르고 쉽게 입수가 가능한지 경제성을 확인합니다.
참 긴수경 아닙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공무원인데 돈이 실제로 그만큼 없지 않습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도 안 돼. 적당한 비용이 들어야 됩니다. 5번 증권가 찌다시 통해서도 동향을 파악할 수 있어요. 증권가 찌다시는 아주 우리 사회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증권가 찌다시라고 해서 무시하고 도외시하면 안 된다는 그런 겁니다. 자, 틀린 것은 1번 출처는 여러 곳에 개척한다. 좀 싫어하겠습니다.